네, 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 얘기 이제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정치 얘기 참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 어저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보고서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뭐 많이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애초 예상은 압도적인 부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예. 민주당의 의석수가 일단 169석이고 거기에 이제 친민주당 계열의 무소속까지 합치면 최대 얻을 수 있는 표가 176표였는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에 민주당 내의 기류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검찰의 수사 방식이 워낙 좀 무리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좀 부실해서 이런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런 의견이 대체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른바 이제 비명계 스피커라고 불리는 분들도 대표적으로 서른 의원 같은 분이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번만큼은 당이 단합해서 부결시키자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큰 표 차이로 부결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오히려 가결표가 한 표 더 나왔고 물론 전체적인 결과는 부결입니다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겉에서 보기와는 다르게 지금 당이 계속 이 사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방탄정당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에 대해서 실제 훨씬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의원총회 전에 그 투표하기 전에 의원총회 분위기 참 좋았잖아요. 좋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안 좋았던 건지 예상치 못한 이탈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의원총회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부결의 기류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하고 맨투맨 1대1 면담을 했다고 알려지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하는 자리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 조언 이런 걸 했는데 별로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지 않는 눈치더라. 이런 그 뒤스토리가 하나 들려오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그때 약간 저게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거? 2월 23일 날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소가 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소돼서 재판을 4건을 받았는데 오히려 경기도는 이 업무 수행 평가가 훨씬 좋았다.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대표직을 내려놓을 뜻이 없다는 생각을 밝혔어요. 그런데다가 마침 그 무렵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계속 뒤지고 그 차이가 커진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민주당의 그동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좌고우면하던 그런 의원들이 부결표까지는 내가 던지지 못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맘때쯤 되면 의원들은 이제 총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강화를 하는데 민주당의 뭐 수도권 호남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뭐 충청권이나 부산 경남권의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과연 지역에 가면 어떤 민심을 마주하게 될까? 그다지 좋은 소리가 지금 안 나올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로 하여금 선뜻 이 방탄 부결 표결에 동참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어떤 이 상태를 낳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된다. 이런 당내 기류가 반영됐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찬성표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탈표도 뭐 적게는 31표에서 38표까지 있었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이제 그러나 이제 걱정했던 이제 의원들의 표심이 이렇게 드러난 건데 저게 간단치 않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으로 볼 때 뭐 2차, 3차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던 그런 표심이 과연 어디로 이동할 거냐.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이번만큼이야 무효기권으로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지만 예. 이 위기가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다. 예. 영장실질심사 나가야 된다. 예.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로 읽힌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내부는 더 심각해지고 예.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어제 뭐 비록 부결은 됐습니다만 예. 그 드러난 그런 당 내에 예. 굉장히 복잡한 이런 기류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예. 이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당장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 지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압박하는 목소리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요? 많이 나온다면. 일단 뭐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예. 또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해서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와라. 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을 거고 근거가 없지도 않아요. 예. 다음 주쯤에 아마 대장동 위례 또 성남 FC 사건 불구속 기소로 어제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 부결되면서 뭐 영장은 자동 기각되는 거고 그렇죠. 불구속 기소가 될 텐데 예. 민주당 당원에 보면 예. 이게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시에 이제 당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제 윤리심판원의 예. 판단을 받아야 되지만 물론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예. 정치 탄압의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달리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이제 당원상의 근거를 둘러싸고 이른바 친명계, 예. 비명계 간의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이제 당내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죠. 예. 한 2, 3일 뭐 관망하고 로우키를 뭐 서로 어떤 계파든지 이제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 다음 주에 이제 기소가 된다면 예. 그 갈등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파장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해 주셨으니까요. 시간을 어저께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네. 어제 한동훈 장관 제안 설명 보셨죠? 네, 우리가 봤습니다. 또 그 박 의원님이랑 뭐 말 좀 길게 할 거다 이런 얘기 예상했었는데요. 예상대로였는데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손해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어제 한동훈 장관의 그 제안 설명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고 예.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는데요. 어떤 면이세요? 그때는 예. 시간은 짧았지만 예. 좀 자극적이었습니다. 예.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논거하듯이 예.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를 아주 세밀하게 예. 제시하면서 뭐 돈봉투 부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반감을 더 자극해서 예. 이 부결표가 더 쏟아졌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예. 뭐 그걸 의식한 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연설에서 분량은 굉장히 많고 시간은 길었지만 뭐 그런 새로운 얘기나 예. 또 자극적인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대신에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 뭐 휴대전화 100만 원짜리를 뭐 90만 원 주고 예. 샀는데 예. 그건 오히려 10만 원 손해를 끼친 거다.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지난번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 설명이 일종의 이제 검사의 논거와 같은 화법이었다면 예. 어제는 아주 전형적으로 정치인의 화법이었습니다. 예. 어차피 부결은 예상된 거고 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예. 그런 야당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예. 혹은 검찰 독재다. 예. 이에 대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예.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가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고 예. 국민을 설득하려는 이제 그런 제안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보다도 또 표정에 집중해서 봤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대표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 대표 발언은 뭐 국회에서 예. 5분이라는 본인의 신상 발언 시간이 있거든요. 예. 뭐 시간 내에 말씀을 하셨고 예. 그동안에 이 대표가 쭉 해왔던 얘기입니다. 예.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결국 이거는 이제 정적 제거를 위한 또 야당 탄압을 하기 위한 예.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의 조작된 그런 수사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대응을 했고요. 예. 뭐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뭐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내용 또 그동안에 최고의 석상이나 이런 데서 모두 발언에서 했던 내용의 예. 반복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울 건 없었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서 예. 메시지를 냈다기보다 예. 주로는 이제 부결표를 던질 것으로 혹은 던져야
할 예. 그런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예.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결 뒤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부결 뒤에 또 바빠질 것이 검찰이 아닐까 하는데요. 검찰이 이제 또 어떤 카드 들고 나올까요? 일단 뭐 오늘 언론 보도 일부 나온 걸 보면 예. 대장동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불구속 기소로 정리가 그렇죠. 예. 되는 것 같고요. 대북 송금 쌍방울 사건 제3자 뇌물죄죠. 예.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예. 이런 보도가 일부 나와요. 아직 예, 사실 예, 확인은 예, 안 됐지만. 예, 예.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는 좀 상황을 봐야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 직접 수사도 안 했잖아요. 소환도 예. 안 했고 아마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예. 그 뒤에 절차를 진행을 할 텐데 어쨌든 어제 국회에서의 부결이 예. 검찰로서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죠. 예. 검찰은 이제 가결돼서 영장실질 심사 거쳐서 이재명 대표 이제 구속되면 예. 검찰의 수사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예. 이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예. 원하는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예.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 그런 표결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예. 어떻게 보면 검찰이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 예.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조성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당 얘기 잠깐 뭐 질문 드릴게요. 뭐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 지금 전당대회 한 일주일 앞두고 지금 바쁩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울산 땅 의혹 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는 모양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세론 같은 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대세론 형성의 다른 한편에 예. 안철수 후보가 선거 초반에 굉장히 예. 기세를 올렸는데 예.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으면서 예. 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의 경고를 예. 받아들이고 천하람 후보가 출마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급격히 꺼졌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예, 예, 일으키면서 그렇죠. 김기현 후보는 대세를 타고 예. 안철수 후보는 내리막길을 걷고 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그러나 지지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던 예. 그런 표들이 예. 대세론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예. 이제 우열이 뚜렷해진 게 아닌가 싶고 예. 그런데 이게 아직 그 1차에서 끝날지 예. 결선 투표까지 갈지 예. 이거를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사자 구도에서 1차에서 50% 얻는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다가 예상보다 아주 약체일 것으로 예상했던 황교안 대표 또 천하람 후보의 그 지지율이 물론 이제 한참 뒤처지고는 예. 있지만은 꽤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후보와 굉장히 협조적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 의외로 굉장히 강도 높게 이 울산 땅 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 예. 김기현 후보한테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예. 3월 4일이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말부터 예. 투표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어쨌든 당대표직에 근접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이긴 하지만요. 이게 뭐 여당의 전당대회에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보다는 결과가 약간 충격적이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그보다는 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예. 이 낙마 예.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대통령 지지율과 지금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 추세가 비슷해요. 예. 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내려가고 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같이 상승세인데 예.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정순신 낙마에 대한 여론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낙마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특히 그걸 몰랐다라는 예. 대통령실이나 인사 라인에 예. 그런 해명이 사실은 변명처럼 들리고 예. 결국 인사 라인을 검사들이 장악해서 전직 검사들이 예. 검사들끼리 예. 인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 아니냐 예. 근데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뭐 학폭 문제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예. 어떤 당부나 지시를 내렸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뒤늦은 예.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예. 혹은 겉다르고 속다른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그 여론이 악화되면 그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은 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반복되는 그 인사부실 검증 논란 그 근본적 이유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면 예. 대통령실에 인사비서관이 있고 또 공직기강 예. 비서관이 있고 인사기획관이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예. 인사정보관리단이 있는데 전부 전직 검찰 출신들이 그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검사들의 집단 사고가 그대로 인사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예. 지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뭐 많은 도움 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확인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